우리가 이제 공통근 했고, 정수근 했고, 지금은 이제 근의 부호. 이제 2학기 때 가면 근의 분리라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0보다 크냐 작으냐 뭐 이런 걸 판단하는 건데, 일단은 이제 근의 부호부터 판단해 봅시다. 예를 들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꼴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 어? 의 두근이 알파 베타가 모두 양수라고 해봐. 어? 모두 양수래. 그러면 내가 이거 바꿀 수 있지. 나눠서. 나누면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죠. 그죠? 2차 한계수 1로 만들고 A로 나눠서 이렇게. 그지? A분의 B를 A라고 하고, A분의 C를 B라고 해. 그치? 2차 방정식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걸 풀지. X제곱 플러스 반의 제곱. 2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B. 그죠? 그럼 이게 X 플러스 2분의 A 제곱은 2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B. 그럼 X는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B가 된다. 그치? 자, 두근이 양수다. 그럼 작은 근을 알파라고 할게. 그게 상관없죠? 작은 근을 알파라고 하면 작은 근만 양수면 둘 다 양수지. 그지? 작은 근만 양수면 둘 다 양수예요. 알파가 양수면 큰 근은 당연히 양수겠지. 그러니까 작은 근만 0이면 되니까 작은 근이 얼마야? 알파를 마이너스 2분의 A 빼기 루트에 2분의 A 제곱 마이너스 B가 되죠. 그렇죠? 그럼 요게 0보다 큰 걸 따져보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B가 양수다. 그럼 얘 여기로 넘길 수 있지. 마이너스 2분의 A는 2분의 A 제곱 마이너스 B. 그쵸? 요걸 풀고 싶으니까 요거 제곱을 해야 되지. 근데 제곱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중요한 사항 뭐가 있죠? 양쪽이 다 양수여야 돼. 그래야지 제곱을 해야지 부등식이 이용하니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A는 양수여야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도 상관없나? 양수여야 되죠. 같다고 하면 좀 안 되지. 같다고 해도 되나? 같다고 하면 말이 안 돼요. 0보다 커야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결론을 얻냐면 A는 음수다라는 결론 나와. 첫 번째.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양수지, 루트니까. 그러면 이 안에 게 실수여야 되죠? 그러니까 2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르다는 말을 안 했어. 그지? 저게 0이면 안 된다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요거. 그래서 요게 두 번째 식이 돼요. 그 상태에서 제곱을 해보면 2분의 A의 제곱은 2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B니까 이게 없어지지. 따라서 마이너스 B가 음수라는 얘기니까 따라서 B는 양수라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조건. 세 가지 조건이 나와요. 근데 따지기가 좀 지저분하지. 이거는 직접 따진 거예요. 직접 따지고 솔직히 이거 계산하라 그러면 이거 많이 누락시키더라고. 누락할 가능성이 높겠지. 그죠? 그래서 요건 직접 따진 거고 간접적으로 한번 따져볼게. 아까 우리가 정수근 찾을 때도 직접 따지고 간접 따지고 해봤잖아. 그렇죠? 자, 간접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간접. 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꼴 0은 두근 알파가 0보다 크고 베타도 0보다 크대. 응? 그럼 간접적으로 따지려면 내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0보다 크죠?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할 거니까. 알파 베타 0보다 크지? 그럼 얘랑 필요 충분인가? 아니죠.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알파 베타가 실수라는 말을 해줘야 돼. 실수여야지 이렇게 돼요. 무슨 얘기냐? 봐봐. 2 플러스 i하고 2 마이너스 i가 켈레근이잖아. 두 개 더하면 4지. 0보다 크지? 자, 2 플러스 i 곱하기 2 마이너스 i 하면 5 나오죠? 이것도 0보다 크죠? 하지만 둘 다 합이 0보다 크고
곱이 0보다 크다고 해서 알파 2 플러스 i가 양수라고 할 수 있어? 없죠? 2 마이너스 i가 양수라고 그러면 틀리잖아. 알파 0보다 크고 베타가 0보다 크고 하면 안 되죠.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건 돼도. 그지? 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이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근각계수의 관계는 어디서도 성립한다? 허수에서도 성립한다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근각계수의 관계는 허수에서도 성립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돼요. 오케이? 내가 풀고 싶은 건 이건데 이걸 풀 수 없어서 이걸 풀었다면 이걸 푸른 답이 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 말이 없으면 이 답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해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였죠? 마이너스 a죠. 0보다 크다며. 그래서 a는 0보다 작다가 나오지. 요게 앞에서 봤던 1번이죠. 그죠? 자, 2번 알파 베타는 b였죠. 0보다 크대죠. 그죠? 요게 3번이죠. 그죠? 요게 3번이에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실수라니까 이거 뭐 나와? a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은 2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b인데 요 우변. (2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b는 0보다 크게 나옵니다. 요게 2번이었죠. 그쵸? 그러니까 이걸 안 따지면 문제가 틀려버리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알파 베타가 실수다. 오케이? 그러니까 직접 풀 수도 있어요. 물론 직접 풀 수 있는데 좀 지저분하더라 이거지. 지저분해서 이걸 풀 수 없는 게 아니라 지저분하니까 간접적으로 푸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알파가 0보다 크다, 베타가 0보다 크다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고 알파 베타가 0보다 크고 뭘 따져야 된다고? 그지? 알파 베타가 실수라는 거 반드시 따져야 된다고. 세 가지 조건. 그죠? 그럼 만약에 둘 다 음수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음수겠죠. 알파 베타는 양수겠죠. 그죠? 알파 베타는 실수라는 말 반드시 따져야겠지. 그지? 근데 그럼 부호가 다를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알파가 0보다 크고 베타가 0보다 작다, 이런 거. 그지?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모르죠. 모르지. 얘가 음수인데 이게 마이너스이고 1이면 양수지만 마이너스 2면 그지? 마이너스 1에 2면 양수지만 마이너스에 1이면 음수잖아. 모르니까 이건 안 따져요. 오케이? 자, 알파 베타는 음수겠지.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실수라는 거를 따질 것처럼 보이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봅시다. 아까 이거가 성립하지 않는 게 둘 다 허수일 때였었지. 만약에 알파가 2 플러스 i래, 베타가 2 마이너스 i래,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 나와? 5 나오지? 항상 양수가 나와요. 이게 허근이면 켤레근이니까 a 플러스 bi에다가 a 마이너스 bi 곱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이건 항상 양수가 나온다고. 그죠? 그러니까 허근일 때는 항상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곱해서 음수 나왔다라는 말은, 이 말은 이미 뭘 갖고 있는 거야? 실수라는 말을 갖고 있는 거야. 이 안에. 알파 베타 실수 다 포함. 그죠? 그래서 이때는 안 따지는 게 아니라 따질 필요 없음이야, 이거. 따져도 돼. 따져봐야 어차피 이 범위 안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근해 부호가 다르면 요것만 따지면 돼.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항상. 세 가지 간접적으로 푸는 거다. 근의 부호는 간접적으로 풀 수 있다. 이거는 직접 따져봐야 되는 건데, 직접 푸는 게 더 어렵더라. 간접 푸는 걸로 하려면 여기선 요것만 따져주면 되더라.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게 두 개 곱해서, 켤레근 두 개를 곱해서 음수다? 이 얘기는 둘 다 실수일 수밖에 없어요. 왜? 둘 다 허수면 항상 양수. 이거 따질 필요가 없더라.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죠.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근의 부호를 따질 수 있어요.